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앤스포츠의 김유리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머니앤스포츠를 진행해 주실 한국스포츠산업협회의 김창호 총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화면에서 더 리더스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같이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게 되니까 참 반가운데요. 앞으로 함께하게 된 소감 어떠신가요? 예, 처음이라 그런지 무척 떨립니다. 제가 열심히 한번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예. 반가운 새 MC와 함께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으로 머니앤스포츠를 꾸며볼까 합니다. 바로 스포츠 산업 컨퍼런스 특집인데요. 총장님, 지난달 초였죠. 예. 글로벌 스포츠 기업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스포츠 산업 컨퍼런스가 열렸다고요? 예.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를 하고요. 한국스포츠산업개발원이 주관을 했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이번 열린 컨퍼런스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예,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산업 강국으로 가기 위한 이런 이제 발돋움의 몸짓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인천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전 세계의 주요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대화들이 많이 오갔습니다. 네, 그 스포츠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하려면 이런 자리들이 쭉 계속 이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과연 그 현장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갔는지 지금부터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최근 정부 정책의 화두는 단연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에 공식 석상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도약이냐 정체냐의 갈림길에 있다. 중요한 시기다라고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정치계와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의 협력을 당부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난 7일이죠. 세계적인 저성장 추세를 역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 바로 스포츠 산업인데요. 이런 스포츠 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 산업, 동력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그리고 글로벌 스포츠 기업들의 미래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이런 의미 있는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번 주 위클리 스포츠 인더스트리에서는요, 이날 컨퍼런스 현장을 찾아서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을 이끌어낼 스포츠 산업의 세계적인 추세와 그리고 글로벌 스포츠 기업들의 미래 전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네, 최근엔 정부뿐 아니라 스포츠 산업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스포츠 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이나 전략에 대해서 정말 의견이 많다고 하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네, 이 스포츠 산업에 대한 정부의 육성 의지만큼이나 학계는 물론이고 업계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던 현장이었는데요. 행사장인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는요, 정동식 한국스포츠개발원장을 비롯해서 관계자들 그리고 기업 대표들과 종사자, 학생, 교수 등 300여 명이 운집을 해서 성황을 이뤘습니다. 특히 최근 스포츠가 융복합에 대한 사업 확장성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업계가 높거든요. 이런 기대 심리를 반영한 것 같은데요. 이 스포츠와 레저 관련된 업체는 물론이고 IT, 관광, 의료, 유통, 법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군의 종사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성황을 이뤘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 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 포럼이나 세미나 그리고 컨퍼런스들이 자주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행사와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는 걸까요? 네, 사실 이번 컨퍼런스는 처음 열리는 행사는 아닙니다. 네. 이 정부의 육성 의지를 반영을 한 것 같은데 그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 이 정보 공유의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스포츠 산업이 나아가야 될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난 7월이죠. 1차 컨퍼런스가 열렸고요. 이번이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입니다. 지난 1차 컨퍼런스의 주제는 IT였는데요. 스포츠가 IT를 만나서 과연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라는 주제로 1차 컨퍼런스가 열렸고요. 3차 컨퍼런스는 다음 달에 열린다고 합니다. 컨퍼런스를 열게 된 배경과 취지에 대해서 정동식 한국스포츠개발원장의 이야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국내 현실을 감안해서 국내 토종 브랜드의 세계적인 브랜드를 하러 키우기 위해서 세계적인 유수의 브랜드들의 성장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하계올림픽과 월드컵 축구, 세계 육상선수권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오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유치하면서 세계에서 7번째로 국제 스포츠 메이저 대회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스포츠 강국입니다. 이러한 세계적 수준의 경기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의 우수한 제조 기술 그리고 ICT 등이 융합하게 되면 그 어느 산업 분야보다도 성장 잠재력이 유망한 그런 산업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관련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아주 뜻깊은 행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글로벌 시장을 대표해서 어떤 발표자들이 참석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컨퍼런스는 신흥시장 중국을 비롯해서 그 아시아의 스포츠 산업의 맹주죠. 일본, 그리고 전통적인 산업 강세 지역인 유럽에 이르기까지 100년 이상의 브랜드 가치를 가진 기업들의 실질적인 뭔가 미래 전략이나 사례들을 중심으로 열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기업의 미래 성장 전략이라는 주제답게 일본의 대표적인 스포츠 기업이죠. 미즈노의 미즈노 토시아키 매니저와 이 토시아키는 미즈노를 창립한 창립주의 3세 오너죠. 미즈노 마사토 회장의 아들입니다. 네. 아들이고 글로벌 세일즈 부분의 총괄 매니저를 맡고 있는 분인데요. 여기에 150년 전통의 스위스 아웃도어 브랜드죠. 마무트의 프리셸 마티어스, 그리고 중국 국가 스포츠 그룹의 비진보 국장에 이르기까지 주로 글로벌 스포츠 기업들의 현장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주제 발표에 나서면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이 글로벌 스포츠 기업의 미래 전략, 과연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무척 궁금한데요. 자세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기조연설에 나선 프랑스 리옹 대학교의 기욤 교수는요. 이 영국의 스포츠 전문 채널이죠. 스카이 스포츠의 사례를 좀 소개를 했는데요. 네. 기욤 교수는 브랜드는 수용자 입장이기 때문에 수용자와 소비자 시각에서 다소 브랜드의 성향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날 기욤 교수는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와 그 미래라는 주제로 연설을 나섰는데요. 스포츠 미디어 브랜드인 스카이 스포츠가 소비자 트렌드와 편리성 등을 반영을 해서 인터넷 스포츠 중계나 쇼핑몰 이쪽으로 신규 사업들을 확장을 하다 보니 전통적으로 스카이 스포츠는 중계권을 받아서 TV를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회사였는데 이런 인터넷이나 스포츠 중계 온라인 쪽을 강화하면서 소비자들은 새로운 웹사이트 자체를 새로운 브랜드로 보는 이 브랜드화로 각인하는 이런 경향이 뚜렷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만큼 브랜드 전략이 수용자 중심에서 다각화되어야 되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어서 마무트의 프리셸 마티어스는요. 글로벌 스포츠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가치 중심의 성장을 강조를 했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기업들이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별적인 유통망과 그리고 브랜드 전략, 액티비티를 지향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강조를 했는데요. 프리셸 마티어스는 최근 마무트의 사례를 들었는데요. 전 세계 유통망 가운데 악성이거나 좀 충성도가 떨어지는 28% 정도를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우려도 많았는데 되려 남아있는 78%의 유통망이 연간 목표를 추가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유통망 선별이 남아있는 78%의 우수 매장들이 더 강력한 파워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다라는 이런 해석이었는데요. 또 한 가지 마티어스는 흥미로운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브랜드란 예금과 인출을 통해서 통장에 잔고가 남잖아요. 이런 것처럼 에너지가 들고 나가는 에너지 저장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제 브랜드 에너지 저장고에는 항상 50% 수준의 에너지는 채워져 있어야 하는데 이게 고갈되면 브랜드는 힘을 잃는다는 얘기죠. 네네.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스포츠 브랜드가 후원하는 선수가 좋은 활약을 펼친다거나 PR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좋은 결과를 얻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50, 60, 70 늘어나는 결과를 줄 것이고 사실은 재고를 뭔가 싸게 악성 재고들을 판매한다거나 브랜드 이미지하고 맞지 않는 제품, 그 낮은 품질의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시 50, 40, 30으로 떨어진다. 50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것을 설명했습니다. 정말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골프 산업의 중심인 미국 시장이 벙커에 빠졌다라는 외신 뉴스가 나올 만큼 이 골프 산업이 좀 쇠락에 빠졌다는 그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골프 브랜드도 이 컨퍼런스 주제 발표가 있었다고 하는데 미래 전략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 세계 골프 시장의 중심이 미국인데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토탈 스포츠 브랜드죠. 푸마가 지난 2010년 미국의 골프 유통사인 아쿠시네트사로부터 골프용품 업체인 코브라의 지분을 100% 인수했습니다. 코브라 푸마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탄생시킨 것인데요. 정원진 코브라 푸마 본부장은 침체된 골프 시장의 돌파구를 엔조이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골프 산업은 지난 30여 년간 사교 스포츠의 대명사로 불리면서 고급 스포츠, 비즈니스 라운드 식으로 좀 고가와 고품격 전략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해 왔다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골프가 좀 정적이고 다이나믹함이 떨어진다라는 이런 부족한 점을 들어서
젊은 층 중심의 골퍼들이 좀 따분하고 지루하고 이렇게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되면 골프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는데요. 대안으로는 엔조이 펀을 강조를 했습니다. 골프 경기의 매 홀마다 퍼터 대신 뭐 다트 게임을 섞어서 재미 요소를 준다거나 뭐 다이나믹한 오락적인 요소를 믹스하는 식의 방식을 통해서 젊은 층을 유입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모션 등을 통해서 재미있는 골프 문화를 전파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라는 것이 전략이라고 합니다. 네, 이 국내 스포츠 산업 얘기로 넘어가서 이 종업원 수 10인 이하의 사업자가 90%에 육박할 만큼 정말 영세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히든 챔피언 기업을 전략적으로 좀 육성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런데 히든 챔피언의 세계화 전략이라는 주제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소개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독일의 경제학자 헤르만 지몬이죠. 지몬이 처음에 이야기를 꺼내면서 유명해진 용어인데요. 이 세계 점유율 1위에서 3위 이내, 그리고 매출액은 40억 달러, 우리 돈 42조가량 되는데요. 그 네.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일반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우리는 히든 챔피언이라고 부르는데요. 히든 챔피언 기업들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그리고 국내 스포츠 기업들이 새겨봐야 할 시사점은 어디에 있는지, 유필화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야기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고객과 만나는 직원들의 비율이 대기업보다 5배 정도 많고 25%에서 50%죠. 그리고 고객을 깊이 알고 고객을 깊이 알기 때문에 고객의 니드를 바탕으로 한 제품을 더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고객의 파트너처럼 친하기 때문에 물러나지 않습니다. 고객이 도망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 갑을 관계가 아니고 파트너십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기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높은 목표, 전문화, 세계화, 그리고 뛰어난 기업 고객 지향 정신, 이 넷이 이 히든 챔피언의 전략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조금 더 R&D에 투자를 하고 더 혁신을 해서 우선 제품 면에서는 경쟁에서 따라올 정도로 확실히 차별화시킨 노력을 계속한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제품을 가지고 철저하게 세계화하는 겁니다. 국내 시장도 중요하지만 국내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처음부터 우리 시장은 세계다. 국내 시장은 세계 시장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 가지고 전 인도에 나서서 세계 시장을 개척을 하고는 그런 세계화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화와 세계화를 더 철저히 추구하면서 CEO는 그런 이 세계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조력자 역할을 해야겠죠. 네, 이번 컨퍼런스 또한 국내 스포츠 관련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가 참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현장의 참가자들의 반응은 어땠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이날 행사장에는 정부의 스포츠 산업 의지, 육성 의지를 반영한 것 같은데요. 이 관련 업계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학계, 업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참가자들의 반응을 좀 제가 직접 들어봤는데요. 이어서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사업 비즈니스를 어떻게 좀 해보고자, 시작을 해보고자 준비 과정에 이런 좋은 세미나가 있어서 왔는데, 국내나 국외나 이런 정확한 문제점을 좀 이렇게 한눈에 보여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또 조금 아쉽다라는 거는 대안이 없다라는 거. 특히 이제 우리는 저는 이제 디자인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스포츠에 대한 어떤 디자이너가 한국에는 그런 교육이 없어요. 결국 하게 되려면 전문적인 공부를 하려면 외국을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걸 조금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 그러면 10년 안에는 우리나라도 브랜드를 사서 만들어서 중국이나 이런 동남아의 아주 좋은 스포츠 브랜드로 성장하지 않을까. 그래서 희망의 장을 갖고 갑니다. 생각보다는 이제 용품 사업에 대한 스포츠 용품 사업에 대한 브랜드를 많이 설명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제가 원하는 정보가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각 세계마다 유아동을 위한 이런 이제 스포츠 콘텐츠는 굉장히 다양하게 발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특히 이제 중국 시장의 스포츠 규모가 크다는 거 이런 게 이제 저희가 좀 더 전문화 시키면 이렇게 정말 글로벌화가 가능하겠구나 이런 다양한 정보를 알게 되었어요.
네, 특징적으로 컨퍼런스를 시작하기 전과 그리고 마치고 나서 이 동종업계 대표들 간에 사업 얘기도 하고 협력안을 논의하고 이런 모습들이 마치 스위스 다보스 포럼의 애프터 파티를 연상하는 듯한 이런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이 스포츠 산업을 주제로 한 이런 다양한 세계 시장의 정보도 공유하고 글로벌 네트워킹도 쌀 수 있고 게다가 동종업계는 물론이고 이제는 좀 이 업종하고의 교류도 가질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유사 행사들이 좀 지속적으로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2014 제2차 스포츠 산업 컨퍼런스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총장님, 예.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그 발표자들과 청중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돼서 더욱 뜻깊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발표자들과 마지막 토론 시간에 청중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중국의 이번에 인천 아시안 게임에 네. 361도의 기업이 진출을 하게 됐는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많은 청중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80회 스포츠산업포럼은 지난 6월 12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포럼은 스포츠 시설 안전관리 시스템과 비상상황 시 행동 매뉴얼에 대해 재조명하고 현장의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한국스포츠산업협회 이용석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포럼은 한국스포츠개발원 정책개발실 성문정 실장의 발제로 이어졌는데요. 주제는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현황과 개선 방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스포츠 레저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들은 전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나라 스포츠 레저의 역사성하고도 관련된 상황들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스포츠 레저 같은 경우는 없는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기본적 조건들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제 야외 활동들이 많아지고 스포츠에 대한 참여 인구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활동 인구가 많아지면은 사고도 빈번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각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들을 체계화 좀 시켜야 되는데 여전히 건축법이라든지 국법에 따라서 적용되고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시대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들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점들을 정부가 좀 고민을 해서 안전관리 기준을 새롭게 만들고 또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제가 체육 쪽에서 시설과 관련된 법률이나 이런 부분을 담당한 지가 한 15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이런 자리가 오늘 처음이었다라는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각계의 대한민국의 모든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고위급들이 모여서 같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마련해 준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단연 일회성이 그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한번 모여서 논의하고 고민을 하고 이것들을 또 정부 당국자들이 수렴하고 이런 모임들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관리사무소 백일수 소장의 발제가 이어졌는데요.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의 안전관리 시스템과 안전교육 및 캠페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014년 2월 24일 준공된 본 건물은 지상 5층, 지하 2층, 2만 2천석 규모로 메이저리그 야구장을 모티브로 건설되어 광주의 문화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최근 발생한 대형 사고 후 사전 예방, 초기 대응력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고려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준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야구장의 특성상 가장 중요한 화재 사고 시 대응 매뉴얼을 세분화시켜서 3종류로 구분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경기 중 관중석 화재 발생 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사전 예방으로는 안전점검 후 사임시 운영, 직원 예방의식 강화, 종합 비상 연락망의 구축이 있고 사고 발생 시 대응 요령은 1단계, 2단계, 3단계 행동 조치 사항에 의해 대응하고 있으며 비상구의 위치 동영상 및 경기 전 치어리더에 의한 화재 사고 예방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구역 출입구에 안전사고 예방 관련 홍보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전 모든 야구장 때는 안전요원을 40명 정도 배치했으나 현행 기아 챔피언스 필드는 160명 정도의 안전요원을 증원 배치하여 안전사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아 타이거즈 프론트와 관리사무소 및 안전요원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안전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히어로즈 조태종 단장이 프로야구 안전관리 현황을 주제로 발제를 했는데요. 야구장의 안전관리 운영 체계부터 안전관리 추진 방안까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오페라하우스 수준의 그 스포츠 시설에는 절대로 보안 검색을 완벽하게 강화를 해서 절대로 사전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 구장의 운영권을 프로구단에 기속해 줘야 됩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냐? 집주인이 있는데 프로 야구를 위해서 프로구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데 거기 한 가족이 잘 쓸 수 있게끔 20년 된 구장에 뭐 경기도 바꾸고 도배도 하고 이러고 싶은 것인데 현재는 다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계시는 분이 항상 계시고 그분들이 항상 2년마다 바뀌세요. 그래서 전문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다. 특히 운영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전문성까지도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체육시설을 지방 또 서울권 여러 형태로 지금 현장 조사를 했는데 그 상황마다 같은 종목이라도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이런 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걸 토대로 해서 안전이 확보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저희 재단에서도 그런 제도를 가는 데 있어서 참고자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업계도 사실 그동안에는 많이 업계의 수익적 측면에서만 많이 강조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관리 부분보다는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자 비용이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효과를 내는 게 업계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업 중심으로 많이 추진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업계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저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내기 위한 수익성 측면에 강조하다 보면 분명히 사고가 나게 되어 있고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업계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왔던 고객마저도 끊어지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이 부분들을 업계가 좀 인정하시고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안전 부분에 신경을 썼으면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엔 제84회 스포츠 산업 포럼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스포츠 강국을 넘어서 스포츠 산업의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스포츠 산업 포럼이 지난달 8일 열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스포츠산업협회가 함께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스포츠 산업 현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는데요. 대한체육회 강래혁 법무팀 팀장의 프로스포츠 에이전트 제도 도입 현황과 법적 과제에 대한 발표 내용입니다. 현행 프로 연맹 그 규약상 그 축구 종목을 제외하고는 그 규약상 에이전트 제도에 대해서 허용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규약상 있더라도 운영 과정에서 그 연맹 측에서는 이제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 선수의 기본권 보장 측면과 스포츠 산업 발전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희도 그 IMG나 보라스 코퍼레이션 같은 그런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니지먼트 회사를 못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첫 걸음으로 각 연맹의 그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를 허용하는 그런 법제화가 되는 게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한국스포츠개발원의 김상훈 선임연구원이 스포츠 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국내 스포츠 산업 자체는 굉장히 규모가 적고 그다음에 소규모이기 때문에 R&D나 고용을 창출하기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국내 리그에만 국한되지 않고 아시아 지역을 엮는 한국과 중국, 중동을 잇는 그리고 일본을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시장 자체를 확대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내의 프로 스포츠 산업과 그다음에 관련된 산업을 육성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폭제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한국경제신문의 권영설 논설위원회 스포츠 산업 강국으로 가기 위한 방안에 대한 발표 들어보시죠. 예, 이 스포츠 산업 강국으로 가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강조한 것은
우리 스포츠를 스포츠로만 보면 너무 좁아진다. 레포츠 또 중장년들까지 아우를 수 있는 스포츠 산업의 범위를 넓히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지만 산에도 가고 등산하고 자전거도 타는데 그 인구가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산업이라고 볼 때는 아웃도어 시장도 있고 자전거 시장도 있고 등산복 시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산업 강국으로 가자의 첫 출발점은 스포츠 산업을 넓게 보는 것을 오늘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메이크의 차영기 대표의 스포츠 시설 서비스 인증제도 현황과 사업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스포츠 시설 인증제란 그 동네 헬스클럽에서부터 종합체육 스포츠 시설까지 그러한 모든 스포츠 시설들이 그 무리한 가격 경쟁에서 서로 그 하향 평준화하는 것을 막고 소비자들한테 보다 훌륭한 스포츠 시설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스포츠를 전공하는 전공자들이 보다 나은 직장을 찾을 수 있고 또 소비자들이 더 나은 시설에서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정착되는 그러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발표자 외에도 주제와 관련된 30여 명의 전문가 집단이 심층 토론을 나눈 이번 스포츠 산업 포럼 현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스포츠가 단순히 운동 경기를 넘어서 스포츠 산업의 발전까지 쭉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저희 여자농구는 지난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것처럼 경쟁력이 있는 그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또 각 팀이 전력이 평준화가 되어 있다는 평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경기가 다 그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국내 선수로는 이제 세대 교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신한은행의 김단비 선수, 그리고 KB국민은행의 홍아란 선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실력과 미모를 겸비한 훌륭한 선수들이 지금 계속 또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미국 국가대표팀으로 금메달을 따고 온 하나 외환의 오제이 심스 선수도 한번 눈여겨볼 만합니다. 저희 여자 프로농구는 TV로 보는 것보다 현장에 나와서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한번 경기장에 오셔서 보시고 이번 개막전에는 각 구단별로 인기 가수와 그리고 많은 공연들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직접 한번 관람해 보시면 정말 재미있을 겁니다. 저희 머니앤스포츠에서는 비인기 종목이나 아마추어 경기, 그리고 스포츠 산업 관련 세미나 등 여러분의 다양한 행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행사는 인터넷 생중계나 방송을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srkorea.tv에 접속하셔서 시청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아래 나가는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스포츠 산업 컨퍼런스 특집으로 보내드린 머니앤스포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